다들 데이 하와!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들, 요번에 시진핑이랑 푸틴의 정상회담. 근데 솔직히 시진핑이랑 푸틴이라 하면 중국이랑 러시아의 만남이잖아. 그 정상들이 만남이라 가지고 한국에서는 그걸 뭐 그렇게 막 크게 다루진 않았던 것 같아. 한국에서 나온 기사라 해봤자 푸틴이 오니까 트럼프보다 훨씬 더 환대해주더라. 에이 트럼프 푸틴 와, 이게 그냥 한국 언론 수준. 그냥 한국에서는 기사 그걸로 끝났어. 하지만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뉴스들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요런 평가가 있습니다. 시진핑과 푸틴의 회담은 트럼프가 베이징을 다녀간 직후의 약간 중국의 외교 균형 쇼 같은 그런 무대였다. 중국과 러시아 우정은 역사상 최고 수준이다 라면서 포장을 했지만, 하지만 그 뒤에서는 오늘 저희 제목 마냥 정말 피 터지는 수싸움과 딜이 오고 갔습니다. 중국이 왠지 급해 보였다고요? 중국이 급해 보였다. 러시아가 급해 보였다.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단순해.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도 급했지만 러시아도 급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서로 여유를 부리면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좀 부족해요. 그냥 풀어서 우리 한 개씩 봅시다. 자, 어떤 얘기가 오갔냐면 제일 큰 주제는 중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 협력 강화. 두 사람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하고 전략적 협조를 더 강화하고 설린 우호 협력을 심화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서는 두 사람이 회담 후 공동 성명에 서명을 했고 기자회견도 함께 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자,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가자마자 먼 곳에서 형제라고 불리는 러시아, 중국의 형제라고 불리는 러시아, 그것도 푸틴이 직접, 얼마나 즐겁냐 이거야. 시진핑 입장에서는 또 트럼프도 오고 가고 러시아도 오고 갔으니 트럼프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중국의 인민들에게 여전히 중국은 이 세상의 중심이고, 나 시진핑 지금 트럼프도 만나고 러시아 푸틴도 만나고 나 없으면 얘네들 안 돼. 이런 모습을 중국 인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기사를 냈어요. 하지만 그거는 중국에서 나간 기사고, 일단 시진핑은 트럼프를 만났을 때 저번에 다 브리핑 해드렸죠. 백악관에서 발표한 것들 계산서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시진핑은 트럼프한테 돈을 엄청 뿌렸어요. 꽤 많이 뿌렸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요번에 푸틴이 왔을 때 푸틴한테 우리는 형제야, 우리는 더 좋아,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트럼프한테 쏜 것보다 푸틴한테 뭔가 더 쐈어야 됐잖아. 그런데 좋은 형제는 좋은 형제지만, 자, 우리 좋은 형제야, 내가 돈을 뿌려야 되는데 잠깐만 그 전에 니들이 나한테 해줘야 될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5월 20일 푸틴과 시진핑은 인민대회당에서 거의 3시간 걸친 회담을 진행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이에요. 한국에도 요 정도는 나왔겠지? 자, 그 뒤 양국은 각각 전 세계를 향해 보도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일단 요것만 봤을 때는 트럼프가 중국 갔을 때보다 훨씬 더 푸틴의 면을 세워줬죠. 트럼프가 중국 갈 때는 중국은 조용했어요. 뭐 그렇게 큰 기사도 안 냈고 그냥 올 때 뭐 온다 정도로 얘기를 했지만, 중국에서 푸틴이 올 때는 그 전부터 어마어마하게 대서특필을 하고 와가지고도 막 어마어마하게 뉴스 때리고 막 트럼프보다는 훨씬 더 환대해 줬던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그 3시간의 그 회담이 끝나고 나서도 양국 쪽에서 바로 기사 때리고, 이건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푸틴의 체면을 트럼프보다 좀 더 살려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면 만약에 양국이 정말 고도의 상호 신뢰를 가진 그런 전면적 전략 협력 파트너라면 보도 자료 발표 타이밍이 완전히 같진 않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암묵적인 호흡은 잘 맞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 외교 무대에서는요, 우연이라는 거는 절대 없어요.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보도 자료를 하나를 언제 내느냐, 어떤 내용을 쓰느냐, 한국에 그런 말 있잖아요. 다르고 다르다고. 외교 무대가 그래요. 글자 하나하나에는 다 국가 간의 속셈과 힘겨루기가 다 숨어 있습니다. 일단 중국 측의 신화사가 회담 관련 기사를 낸 시간은 오후 3시 10분이었어요. 그때가 21일이었나요? 아무튼 21일이었나? 아무튼 오후 3시 10분. 그 기사에서는 시진핑은 마치 뭐라 해야 될까? 고금에 통달한 막 약간 철학가야, 누가 봐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 그런 시인처럼 등장을 합니다.
중국 기사에는 막 여러 가지 포장된 단어들이 있는데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1000번 갈리고 10,000번 맞아도 여전히 굳세다, 이런 표현도 있고, 우리 관계는 한층 더 올라간다, 어지러운 구름이 날아도 여전히 침착하다, 뭐 이런 시적인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다 시진핑에 대한 포장이에요. 약간 어떤 느낌을 주려고 하냐면, 국내의 중국인들에게, 중국 국민들에게는 어떤 느낌을 주려고 했느냐, 푸틴은 와서 시진핑의 강의를 들으러 왔고 그걸로 인해서 정신학습을 한 사람 같은, 푸틴, 러시아라는 국가의 푸틴이라는 사람이 중국 와서 시진핑한테 아주 인생 수업, 뭐라 해야 될까, 철학 수업을 듣고 갔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시진핑은 역시 성인이야, 뭐 약간 이런 포장. 여러분들 이게 되게 코미디 같죠?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포장을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들 이란을 봐봐. 신을 등에 업고 정치를 한대잖아. 말 같지도 않은 독재 국가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코미디 같죠, 그죠?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쓰다가 마지막쯤에 가서야 20여 개의 문서가 있었고 거기에 뭐 협약을 맺었다, 뭐 이 정도 슬쩍 언급했어요. 그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한 나라와 다른 나라의 그 정상 간에서 만나는데 우리가 어떤 협약을 체결했고 이런 내용이 있었다, 우리는 이런 방면으로 이런 협력을 하기로 했고 이런 협약을 맺었다, 이거 당연히 발표해야 되잖아. 정작 중요한 거는 발표하지 않았고, 시진핑은 어떤 얘기를 남겼고, 우리 관계는 올라가고 뭐 무슨 어지러운 구름 위를 날아도 여전히 침착하다, 뭐 이런 시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마치 무슨 푸틴한테 도덕적인 수업을, 철학 수업을 한번 해준 그런 철학가 마냥 이렇게 포장을 해놓고 정작 중요한 내용은 그냥 슬쩍 흘린 정도. 중국에서 그런 포장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정작 러시아에서는 중국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중국보다 한 5시간이나 먼저 회담 내용을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러시아 측은 러시아는 또 화끈하잖아. 러시아 불곰형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쇼츠들 많이 뜨잖아. 러시아에서 뭘 할 때는 그냥 화끈함밖에 없어. 그러면서 러시아 남자들이 수명이 짧은 이유, 막 이런 쇼츠들 많잖아요. 러시아는 역시 화끈했어요. 러시아 측은 시와 노래, 뭐 이런 서사 따위 그런 거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냥 바로 이름을 찍어가면서 그 20여 개 문서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바로 열결을 해버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는 발표에.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죠. 매우 의미심장한 만조우리부터 지바이칼스크 1435mm 표준궤 철도, 요런 문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과학원의 제어 열핵융합 분야 핵에너지 협력, 요런 것도 있었고요. 심지어 작은 거, 타타르스탄 공화국과 산동대학교가 공동으로 기술대학을 세우는 것 같은 세부 협력까지도 러시아 측은 아주 남들이 못 볼까봐 아주 샅샅이 서둘러서 공개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진짜 전문가들은 이런 걸 캐치해. 진짜 이런 게 전문가라고 봐요. 이런 걸 캐치해가지고 왜 이런 협력이 중요한가, 이걸 분석해준다. 난 그런 전문가분들이, 한국인 왜 그런 전문가가 없을까? 그런 기자들이 참 기자지, 안 그래요? 한국인 왜 그런 기자가 없을까, 진짜. 여러분들, 요번 회담에서 중국 측이 원하는 건요, 약간 이런 거야. 만국이 중국으로 조공을 하러 오고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고 중국이 세계를 이끈다라는 이런 이미지, 이런 허황된 이미지를 꾸미는 거에 있어서 중국은 그게 되게 중요해. 트럼프 왔을 때도 맞잖아요. 트럼프한테 어마어마한 계산서를 체결을 해주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트럼프한테 쏟아주면서 정작 트럼프한테 원했던 건 뭐다? 트럼프의 아첨, 트럼프의 칭찬. She is a great leader. 중국 예뻐. 시진핑 훌륭해. 시진핑은 배울 게 정말 많아. 에이, 박수만 쳐주면 계산해준대잖아.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건 나쁘지 않은 장사인데, 오케이, 내 이빨 칭찬해줄게. 뭐 어디 중南하에 가서 칭찬해줄까? 오케이, 거기서도 칭찬해주고 또 어디서 칭찬해줄까? 체면을 엄청 세워주고 트럼프는 실속을 다 챙겨갔죠, 그죠? 그럼 푸틴도 시진핑을 과연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푸틴도 많은 실리를 챙겨갔을까?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러시아 측에서는 가자마자 보도 자료를 중국보다 훨씬 더 미리 때려버립니다. 왜냐? 이 실질적인 중국과 체결한 이런 협약들을 러시아 국내와 그리고 서방 국가들을 향해 빨리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봐라, 내가 이번에 중국 가서 그냥 중국이랑 잡담하고 온 게 아니다. 나는 진짜 돈이 되는 이런 계약들을 체결하고 왔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근데 그 뒤에 또 뭐가 숨어 있느냐? 어떤 게 숨어 있냐면 이런 협약서를 빨리 공개한 이유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한 러시아 푸틴이라는 그 형님이, 푸틴 나이가 몇 살이죠? 푸틴이 나이가 제일 많지 않나? 나이가 제일 많은 이 푸틴 형님이 급해가지고 베이징한테 나중에 뒤통수 맞을까봐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있습니다. 중국의 신화사 보도 자료에는 시진핑과 푸틴의 사진 9장을 공개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크렘린궁에서는 사진을 몇 개를 공개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66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거의 뭐 푸틴과 시진핑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사진으로 공개를 했어요. 그건 뭐냐? 봐라, 이 사진이 증거다. 내 푸틴이 지금 허풍 치는 게 아니다. 봐라, 나 시진핑이랑 이렇게까지 많은 걸 하고 왔다. 자, 여러분들, 국제 정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는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있어서 그 수렁에 아주 깊이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많이 이렇게 치고 들어가고 이렇게 많이 뭔가 러시아가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우크라이나가 다시 야금야금 뺏겼던 영토들을 야금야금 다시금 긁어 모으고 있는 그런 상태. 러시아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서방의 전면 봉쇄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금 러시아는 붉은 광장에서 열병식에서도 탱크가 보기 어려워질 정도, 그 정도고, 원래 러시아식 전통은 포격 압박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데 지금 러시아는 전선 부대의 포탄마저도 아껴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서방의 또 이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아주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서로서로 지금 공격은 계속되고 있고 서로서로의 희생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약간은 보도를 보면 우크라이나가 약간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가 거기에 대해서 뭐 러시아가 확 밀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누를 힘도 없다, 이런 상황. 푸틴은 지금 국내적으로도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재산이 줄어들고 있는 러시아의 이제 실질 그런 자본가들과, 그리고 전선에 있는 장군들과 그들이 불평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푸틴은 가장 먼저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내 뒤에는 지금 중국이 버티고 있다. 중국과 나 아직 친해. 시진핑이랑 나 아직 친한 거 봤지? 우리 관계는 변하지 않아. 이거를 일단 보여줘야 됐고, 그 다음에 뭘 또 보여줘야 되냐? 요번에 트럼프가 시진핑이 짝짝꿍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트럼프는 시진핑을 나한테서 뺏어가지 못했어. 여전히 시진핑은 우리 쪽이야. 이거를 보여줘야 됐어요. 왜냐? 국내 언론에서는 쓰레기처럼 보도를 했지만 여러분들 국제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시진핑은 트럼프한테 정말 많은 거를 들어줬다는 거. 이렇게까지 들어준다고? 야, 이거 뭐 그냥 중국이랑 미국이 이제 같이 서는 거 아니야? 이 정도까지 오해할 정도로. 그래서 러시아는 불안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러시아는 러시아 내부한테도 보여줘야 됐고 전 세계한테도 알려줘야 되는 게, 나 시진핑이랑 아직 우리 함께 하고 있어. 중국과 러시아 철도 추진도 계속 추진되고 있고, 뭐 중국과 러시아의 핵기술 협력도 이거 뜨겁게 진행되고 있고, 트럼프가 지금 말한 시진핑과의 뭐 핵 군축 동의 그런 거 없다. 핵 군축에 있어서는 내가 중심이었다. 지금 뭐 트럼프가 뭐 비행기에서 뭐 시진핑이랑 같이 핵 군축하겠다고 하는 건 나만 빼고, 아니야 그거 허풍이야. 봐봐, 지금 시진핑이랑 나랑 협력하고 있는 거 보이지? 여러분들 핵 군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 전편을 한번 보세요. 트럼프가 어떤 함정을 파놨는지, 시진핑과 푸틴에게 동시에 아주 날카로운 함정을 한 개 파놨는데 그게 어떤 건지는 제 전편을 한번 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그 함정에 빠진 푸틴은 그걸 증명을 해야 됐어요. 아니다, 나 패싱 당한 거 아니다. 핵 군축 그딴 거 나랑 시진핑 핵 협력 더 강하게 할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 푸틴은 굉장히 이렇게 누가 보면 이거를 빨리 발표했고 FM대로 발표했다라고 보이지만 국제 정세 전문가들은 그렇게 안 읽어요. 아이고, 푸틴이 많이 급한가 보네. 야, 오히려 이번에 시진핑이 여유가 있는데, 이렇게 평가가 돼.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은 왜 좀 더 여유가 있느냐? 왜일까? 시진핑은 일단 이런 신호를 보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푸틴이 오기 전에 미리 자세를 잡고 있었어요. 어떤 자세냐? 이거는 러시아가 나한테 와서 조아리로 오는 거지. 야, 내가 뭐 불러서 오고 막 그런 거 없어. 트럼프가 나 칭찬하고 간 거 봤지. 러시아 또 오고,
내가 중심이라니까.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약간 반박자 느린 방식으로 전 세계와 러시아한테 신호를 보낸 거예요. 지금 이 판을 잡고 있는 사람은 나다. 중러 관계의 이 큰 핸들은 이건 내가 잡고 있다. 중국 신화사는 또 늦게, 처음에는 이제 시진핑을 굉장히 시적으로 아주 성인처럼 포장한 그 기사 그 후에, 그게 3시 10분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 후에 4시 38분에 다시 기사를 냅니다. 푸틴은 중국 측의 보도 자료 안에서는 완전히 그냥 들러리 정도였어요. 마치 시진핑은 굉장히 영명하고 위대한 판단을 입증하기 위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기사는 계속 그 방향으로 가. 시진핑이 중심이고 시진핑이 아주 현명한 지도자다. 그런데 그 기사를 내자마자 또 다시 크렘린궁에서는 또 다시 푸틴과 시진핑 두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한 모두 발언을 전문을 공개를 해버립니다. 심지어 시진핑의 발언까지 원문 그대로 대통령궁 홈페이지에 올려버립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저 새끼들 포장 너무하네. 야, 원문 올려.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푸틴은 거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 같은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는 것 마냥 기사를 냈는데, 뭐가 있었냐면, 자, 2025년 양국 무역액은 거의 2,400억 달러에 달했다. 거의 모든 수출입 거래가 이미 루블과 웬화로 결제로 전환되었다. 우리는 달러 안 쓴다. 러시아랑 중국 사이에는 달러 없다. 인민폐랑 러시아 돈밖에 안 쓴다. 그리고 푸틴이 보증을 했다는 거. 러시아는 중국의 최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수출국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시장에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에너지 공급을 계속 보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단 없는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게 푸틴 입장에서는 되게 낮은 자세를 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푸틴 너무 굽신거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본다면 이 KGB 출신의 특수 요원이었잖아요. 푸틴이 이 KGB 출신의 노련한 요원을 너무 얕보는 거죠. 푸틴이 이 전문 공개에는 사실 극도로 뭐라 해야 될까, 위험한 그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푸틴은 시진핑이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를 지지한 말 하나하나, 일방주의에 반대한다고 한 말 하나하나, 다시 말해 미국 패권에 반대한다고 한 말을 전 세계에 공표를 했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둘이 같이 모여가지고 카메라 없는 데서 미국 존나 씹었던 거야. 근데 미국을 같이 겁나 씹었는데 중국은 그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자기가 뭐 성인군자가 된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니까 푸틴이 저 새끼 뭐 하는 거야? 야 이거 다 공개해. 야 우리 둘이, 야 미국, 야 트럼프 보고 있어? 야 우리 둘이 카메라 끄고 니 존나 씹었어. 봤어?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왜 푸틴은 이렇게까지 공개를 했느냐? 목적이 뭐냐면, 트럼프가 중국 유조선에게 텍사스, 루이지애나, 알래스카로 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푸틴은 나한테도 에너지가 있어. 에너지 의존이 중국 공산당이 미국한테 고개를 숙여야 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야, 에너지 때문에 중국 지금 너 지금 미국한테 고개 숙이려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야, 나 에너지 아직 많다.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우리 여전히 형제야. 우리 여전히 혈맹이야. 근데 이번에 보니까, 너희 행보를 보니까 너 지금 날 두고 너 지금 시진핑 너 약간 트럼프랑 바람을 피려 하는 것 같더라. 내가 너 바람 피우는 거 그대로 냅둘 것 같아? 야, 우리 작년에 같이 무역한 달러가 2,400억 달러야. 근데 우리 달러 안 썼잖아. 우리 둘이 좋았잖아. 야, 우리 둘이 인민폐랑 루블로만 계산했잖아. 야, 이러고도 너 나 두고 바람 피울 거야? 야, 우리 함께 달러 패권에 맞서고 있던 시절들을 기억해. 그러면서 시진핑과 푸틴 입장에서는 시진핑과 나는, 우리는 한 배를 탄 부부랑 똑같은 거야. 이미 중국도 이 러시아의 전쟁에 묶여있는 한 몸이야. 여기서 배에서 내릴 생각하지 마. 우리 한 배 탔어. 이거를 시사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푸틴은 시진핑의 뒷길을 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뭔가 다른 행보를 하려고 하자, 너 어디 가려고 그러니? 푸틴은 너 나랑 한 배 탔잖아. 너 이 배에서 내릴 생각하지 마. 라면서 이런 거를 공개하면서 시진핑의 뒷길을 끊고 있는 그런 행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의 협약들, 그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게 중국은 최대 고객이에요. 밥줄이자 대형 고객이자 부부이자 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그러면서 푸틴은 이번에 베이징에 올 때 아주 거대하고 호화로운
자기만의 경제 무역 대표단도 데리고 옵니다. 마치 트럼프가 미국의 기업인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 마냥. 근데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꿀 빠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 미국도 대표단들 다 데려오고 러시아도 대표단들 다 데려오고 이거 뭐 중국 인민들은 그것만 봤을 때는 국뽕이 차오르죠. 왜? 중국 내부에서는 기사를 어떻게 내고 있느냐? 중국이 중심이고 시진핑이 리더다. 시진핑이 이 전 세계의 이 경제 동향을 손에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든 러시아든 할 거 없이 대표단들 데리고 다 내 앞에 와서 조아린다. 이건 중국이 굉장히 좋아하는 서사예요. 지금 시진핑은 오르가즘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물론 미국한테 돈 좀 썼지만 지금 희열이 아주 포장하기 지금 너무 좋잖아. 이번에 푸틴도 트럼프를 약간 의식하듯 대표단들을 데리고 왔어요. 5명의 부총리와 8명의 장관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주지사들도 함께 왔다고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러시아 주요 에너지 기업 총수들까지 다 데려왔어요. 이들이 대거 날아온 핵심 요구는 단 한 개입니다. 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시베리아의 힘 2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최종 상업 계약을 확정 짓는 것. 이게 이제 푸틴 입장에서도 오케이, 네가 원하는 만큼 내가 빨아줬으니까 자, 이 계산서 이거 네가 결제해. 그건 뭐다? 미국에서는 보잉기 200대, 대두, 미국 소고기 여러 가지 계산서를 내밀었잖아요. 푸틴이 내민 계산서는 시베리아의 힘 2호 파이프라인. 야, 이거 체결해줘. 야, 네가 빨아달만 만큼 내 빨아줬잖아. 씨발 헐었겠다. 그러니까 이거 체결해줘.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평범한 파이프라인이 아니에요. 어떤 파이프라인이냐면 현재 러시아의 경제는 말 그대로 생명 연장 호스예요. 이 파이프라인. 지금 러시아의 경제 상황으로 따지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그 다음에 노르트 스트림 파이프라인이 폭파되면서 유럽 시장은 러시아에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원래 유럽으로 끊임없이 흘러가던 러시아 천연가스는 이제 시베리아의 동토층에 갇혀가지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러시아의 가스 관련 재무제표는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손실이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푸틴은 그 빵꾸를 메꿔야 돼요. 만약에 푸틴이 이 연간 500억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빨리 팔아치우지 못한다면 러시아 국가 재정은 오래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아무리 둘러봐도 이 정도 규모의 천연가스를 소화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뭐 러시아가 미국한테 팔 수는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 시베리아 2호의 이 파이프라인은 중국과 이미 약 10년 동안 줄다리기를 해왔어요. 10년 동안 협상을 했던 프로젝트야. 작년 9월에 중국, 러시아, 몽골 3국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 파이프라인이 몽골을 통과하는 노선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문제 뭐냐? 그러니까 얼마에 팔 거냐 이거야. 가격 문제에 있어서는 양측이 계속 팽팽하게 맞서왔어요. 가격이 문제야. 가격이. 푸틴이 이번에 직접 나선 이유는 자신이 손에 새 카드를 쥐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카드였냐면 이란 전쟁이었던 거예요. 푸틴 머릿속의 계산은 이런 거였습니다. 자, 중동이 혼란스러워지면 중국의 해상 석유와 천연가스 운송로가 안전하지 않게 된다. 중국은 분명히 불안해할 것이다. 중국이 불안해하는 바로 그때 러시아의 육상 파이프라인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된다. 푸틴은 원래 이 명분을 이용해가지고 가격 문제에서 베이징의 양보를 압박하고 이 생명줄 같은 계약을 빨리 체결하려 했던 거예요. 푸틴의 계산기는 그렇게 두드려졌어. 근데 결과가 어땠냐? 5월 20일 날 회담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와 중국, 푸틴과 시진핑 체결해야 할 협약들, 체결할 것들은 다 체결했는데 유독 이 시베리아의 힘 2호 이 계약은 얘기가 안 나왔어요. 크렘린궁 대변인 페스코프는 기자들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명확한 시간표는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협상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협상이 깨졌어. 왠지 알아요? 야, 이게 중국도 여러분들 손자병법의 나라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 지금 중국은 미국이랑 맞서고 있잖아요. 미국은 여러 가지 카드를 던졌는데 그 카드 중에 미국이 던진 것 중에 한 개가 야, 지금 이란 쪽 원유 니들 수입 못하지. 호르무즈 해협 막혔잖아. 내가 막고 있어. 이란, 항구 내가 다 막고 있어. 베네수엘라? 그것도 내가 막고 있어.
그러니까 니들 원유나 가스 이런 거 필요하면 미국으로 유조선 보내. 내가 팔아줄게. 트럼프가 중국한테 이걸 던졌잖아. 시진핑은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이거 미국 원유 사야 돼? 이런 입장일 수도 있지만 이 시진핑 중국이란 나라 입장에서는 이거를 또 카드 삼아서 푸틴한테 들이대는 거야. 야 푸틴, 야 니들 가스 가격 안 내릴 거야? 나 미국 거 산다. 와 씨. 야 러시아랑 중국 형제라며. 형제 뒤통수 이딴 식으로 쳐? 와 니들 가스 오케이 시베리아 2호 좋다 이거야. 사줄 텐데 얼마에 팔래? 얼마에 팔 건데? 야 비싸게 팔 거야? 야 그 가격이면 난 미국 거 사지. 좀 생각 좀 더 해봐야겠는데. 원래 중국의 에너지 수입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었냐? 중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이 삼각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트럼프가 베이징을 왔을 때 시진핑과 이런저런 얘기가 왔잖아요. 그 에너지 얘기도 왔다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 트럼프가 중국 가서 얼마나 많은 카드를 던지면서 판을 얼마나 흔들고 갔는지. 여러분들 이 트럼프도 난놈이야. 이 판을 다 흔들고 갔어. 그 와중에 시진핑은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흔드는 게 자기 형제야.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로 인해 기존 구도는 완전히 깨진 상황이에요. 중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야? 미국 에너지라는 예비 선택지가 생겼고 여기에 중앙아시아에서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천연가스 공급까지 더해지면 베이징은 이제 아주 여유 있게 앉아가지고 러시아 니들 가스 뭐 좋은데 나 더 싸게 판다는 애들 있는데? 나 공급지가 니만 있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시진핑은 푸틴의 계산을 읽고 푸틴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하지만 푸틴은 지금 이걸 실수하고 있네. 뭘 실수하냐? 내가 미국 가스, 미국 원유 못 살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니들은 틀렸지. 그러니까 나한테 가스 가격 후릴 생각하지 마. 내가 후리면 후렸지 카드는 내 손 안에 있어. 이거야. 시진핑이 분명히 깨달은 거는 푸틴은 지금 막다른 길에 몰려 있습니다. 나에게 만약에 니들이 가스를 팔지 않으면 누구한테 팔아? 유럽 다 막혀있지. 니 지금 우크라이나랑 전쟁 중이지. 돈은 필요하지. 뭐 그 가스 미국한테 팔 거야? 어디 팔아? 팔 데가 없어. 그렇다면 니들이 선택지는 우리뿐인데 왜 우리가 니한테 높은 가격을 줘야 되지? 역전이 돼버린 거지. 푸틴이 올 때는 야 가스 가격 후리러 가자 이러면서 딱 왔다가 형님 형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뒷골목 소식이에요. 이것도 혹시 있나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뒷골목 소식인데 지금 중국이 원하는 가격이 얼마인지 이게 뒷골목 소식이에요. 정확한 거 아닙니다. 중국이 원하는 가격은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대략 1000세제곱미터당 120에서 130달러 정도 수준. 이 가격에 팔아달라 이거야. 근데 이것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 가격이 비싼 거야 싼 거야 모르잖아.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는 옛날에 러시아가 유럽에 팔던 가격은 1000세제곱미터당 1000달러였대. 근데 지금 중국은 그 10분의 1 가격으로 후리고 있어. 개양아치야 지금. 지금 이거는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불난 집에 도둑질 하는 느낌. 그래도 지금 집에 불 났으면 불을 꺼줘야 될 거 아니야. 집에 불이 났어. 야 물건 다 털어. 시진핑은 딱 이거예요. 야 니들 전쟁하고 있다며. 야 요즘 우크라이나한테 밀린다며. 돈 많이 필요하지? 니들 그거 천연가스 그냥 땅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비싸게 받으려 그래. 니들이 말하는 거 그거 내가 다 사줄 테니까 가격 좀 낮춰봐. 야 우리는 형제지만 돈 문제는 우리 확실하게 해야지. 비즈니스 이즈 비즈니스. 이거 굉장히 아메리칸 마인드인데? 우리 친하지만 비즈니스 이즈 비즈니스.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기대를 가득 안고 왔지만 결국 이거는 체결을 못하고 속으로는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여러분들 중국이 이런 협상에 있어서 가격 후려치기에 있어서 진짜 그런 나라예요. 나라 자체가 그래. 옛날에 중국 다녀보신 분들 좀 알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은요 10,000원짜리를 50만원이라 하고 팔아요. 여러분들 중국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알 거야. 이거 공감할 거야. 10,000원짜리야. 10,000원짜리인데 50만원이라 그래. 근데 50만원이라 가지고 이거 50만원 너무 비싸. 20만원 20만원 그러면 중국인 입장에서는 야 그거면 나 안 돼. 나 굶어 죽어. 안 돼. 그런데 이제 갈라 하면 와봐봐 20만원 너무 힘들고 25로 하자. 그럼 25 비싸. 갈래 오케이 22 안 돼. 22도 비싸. 20 팔 거야? 안 팔 거면 나 간다. 오케이 알았어. 내가 졌어. 나 오늘 진짜
아 그래 20에 팔게. 하지만 진짜 다음에는 안 돼. 나 이거 진짜 나 지금 이거 손해보면서 파는 거야. 다음에 진짜 안 돼. 나 이거 입소문 많이 내줘, 알았지? 너한테만 이거 20에 주는 거야. 하고 팔고 나면 아싸 와씨 만원짜리 20배 벌었다. 이게 중국식 비즈니스야. 여러분들 중국에서 좀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 가가지고 무슨 짭퉁 시장 가가지고 야 이거 10만원 부르는 거 나 5만원에 샀잖아. 니 병신이에요. 이런 말 좀 죄송하지만 니 덤팽이 겁나 썼어요. 10만원짜리 만원 이하로 깎아야 돼요. 10분의 1로 깎아야 돼.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런 후리치고 막 뻥튀기 하고 이런 딜을 야 약간 옛날 뼛속부터 잘했나? 근데 여러분들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시진핑이 또 들이댄 칸은 뭐냐? 시진핑도 당연히 그 앞에서는 지금 정세는 이렇게 돌아가지만 시진핑이 그 앞에서 진짜로 막 이렇게 야 니들 전쟁한다며 돈 없잖아. 돈 없으면 그거 싸게 팔아. 설마 진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렇게 얘기 못하지. 그럼 푸틴 입장에서 자존심 얼마나 상해. 안 그래? 중국이 내세운 딜은 이거야. 중국은 이런 거야. 어떤 거냐면 중국은요 딜을 할 때 절대 목을 빳빳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당신의 자존심, 당신의 체면 다 살려주면서 당신 돈을 벌어. 그게 중국 비즈니스야. 절대 중국 앞에서 니한테 이러고 너랑 비즈니스 하지 않아. 계속 사장님 이거 만원짜리 가지고 이거 50만 원이에요. 싸요 20만 원까지 깎으면 저 너무 힘들어요. 좀 봐주세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이 20 안 주면 안 사. 그랬을 때 알겠습니다 사장님 팔아드릴게요. 그랬을 때 손님은 사가면서 물론 덤탱이를 썼지만 체면도 살리고 뿌듯하잖아. 야 50만 원짜리 나 20에 샀어. 나 존나 깎았어. 야 쟤 오늘 막 죽을라 하더라. 체면도 주고 체면도 살려주고 자존심도 살려주고 내가 깎아달란 가격에 얘가 오케이 했어. 이 자존심 이거 체면 그런데 얘는 앞에서 굽신거릴 거 다 굽신거리면서 힘든 얘기 다 하면서 하지만 정작 이익은 20배야. 그래서 요번에는 중국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들이밀었을까? 야 니들 전쟁하니까 힘드니까 사. 이거 아니야. 지금 중국은 어떤 식으로 딜을 했을까? 이런 거지. 야 지금 우리도 경제적으로 힘들어. 야 미국이 지금 막 우리 팔다리 다 끊었어. 베네수엘라 호르무즈 해요 다 끊고 지금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 안 보여? 야 지금 국민들 죽을라 그래. 돈이 없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트럼프 욕하겠지. 야 트럼프 때문에 지금 중국 지금 내부가 지금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어. 지금 안 된다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겠죠. 그렇다고 오케이 지금 내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너희랑 가격을 합의를 했다 치자. 니들 나중에 말 안 바꿀 거야? 내가 만약에 이 시베리아 2호까지 니들이랑 체결해가지고 니들 가스에 다 의존을 하면 지금 중국이 니들한테 의존도가 너무 높아져. 그러다가 나중에 니들 가스 가격 올리면 난 어떡해? 왜 이런 의심을 하느냐? 왜냐하면 러시아도 역사적으로 중국 뒤통수를 많이 후렸습니다. 중국이랑 러시아는요, 이 역사적으로 봐도 서로 형제라고 하면서 서로 뒤통수 치는 애들이에요. 필요하면 뭉치고, 필요 없을 때 자기 이익이 눈앞에 있다. 그럼 뒤통수 한 대 내리고. 그런 국가예요. 서로 전적이 많아. 그리고 중국도 뭐를 방어하냐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뭔가 뚜렷한 전환점이 생겼어.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가 전면 제재를 견디지 못하고 먼저 미국한테 고개를 숙이면,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제 중국으로 오는 가스 밸브를 잠궈버린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중국의 산업 생산과 화북 지역의 난방 이런 것들은 통째로 마비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러시아를 형제라고 하면서 이런 거를 다 막고 있어. 내가 지금 이거를 니들이랑 체결하면 니들한테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데 나중에 니들이 이거 밸브 가지고 나랑 또 협상하는 거 아니야? 의심을 겁나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러시아는 신용을 지키지 않은 역사적 기록이 매우 많습니다.